260억 재산 은닉, 아내도 역할 260억 은닉 혐의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부인이 검찰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3일 김만배 씨의 부인 휴대전화가 압수됐고 구속 상태였던 김만배 씨가 조력자들과의 재산 은닉 과정에서 부인 역할 확인 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김만배 씨 부인은 천화동인 2호의 사내이사 신분. 어제 김만배 씨 부인 검찰에 출석해 압수물 포렌식을 참관했다고 합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승배 변호사님, 검찰이 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제 포렌식 과정에 당연히 참관을 하게 된 거군요. 네네. 검찰이 의심하는 게 뭡니까?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로 포착이 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부인도 관여한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부인의 지위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 같고 네. 이 관련 자료 수집 분석 과정을 거쳐서 그 지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물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정보 저장 매체도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이 정보 저장 매체에서 관련 자료를 추출하고 복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현장에서 밟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예. 2, 3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 통으로 정보 저장 매체를 그대로 가지고 수사기관으로 옮겨온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으로 관련 정보를 추출해 복제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당사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고 혹여나 이 과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이 추출한 정보 목록을 그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마 김만배 씨 부인이 이 현장에 참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관련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현재 아내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만 추출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그 범위를 초과한 관련 자료를 추출할 경우에는 애초에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혐의를 확장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관련 자료가 중요하니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아니다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참여한 부분이 하나, 혹여나 그 범위를 초과해서 추출한 경우에는 혐의가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위법 수집 증거로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아직까지는 검찰의 의혹 단계인 것 같고요. 대장동 배당 전에 김만배 씨가 거액을 빌렸습니다. 개인적인 용처라고 했지만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의혹입니다. 화천대유 전 대표 이모 씨를 통해 최소 40억을 빌렸다. 수익 배당 전입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개인적으로 쓴 돈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검찰은 대장동 로비 이재명 선거 자금 사용 가능성 의혹을 두고 추적 중이다라는 관측 보도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60억 은닉 자산과는 또 별개의 40억 원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일부 매체에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한 것이 맞는지 저희가 팩트 여부 취재해서 정확하게 잠시 후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해를 한 김만배 씨가 진단서를 제출해서 대장동 재판이 또 연기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근 4주간 치료 필요하다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폐 수축 증세로 수술받고 그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내년 1월 중순 재판 재개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김수영 교수님, 재판이 많이 연기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김만배 씨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아마도 자해하는 과정에서 폐에 손상이 가서 지금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환자실에서는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옮긴 걸 봐서는 좀 회복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김만배 씨, 남욱, 유동규 씨 이런 사람들이 서로 묻고 대답하는 그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김만배 씨를 제외하고는 그 재판들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한 1월까지 이제 미뤘다가 좀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재판이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정진상, 유동규 그리고 김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 본인의 사무실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 아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굳이 위험하게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진상 전 실장이 2020년 10월 경기도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만나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했다라는 이 검찰의 정진상 실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있었죠. 그러자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굳이 위험천만하게 도청 사무실에서 뇌물 건넬 이유 없다. 도청 CCTV 유무 확인. 유동규가 CCTV를 피해 돈을 건넬 수 없는 구조다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기도청 사무실에서 이제 금품을 건넨 건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의심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거기 다 CCTV가 있다. CCTV를 피해서 몰래 돈을 줄 수 있는 사각지대는 없다라는 취지의 어떤 반박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역시 어떤 재판 과정에서 진실 여부가 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